자, 강의를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이전에 한 30분 정도 했는데 화면이 이게 방송 준비 중으로 뜨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방송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혹시 좀 방송 화면 자체가 좀 에러나 목소리 같은 게 에러 같은 거 있으면 좀 바로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신 거 알겠지만 어차피 한번 들으실 거라면 웬만하면 생방송으로 방송해서 서로 이제 얼굴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떤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우선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 테니까 어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원래 이 부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ADC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좀 쓸데기 없는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능들 같이 보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가 다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끝물쯤에 아니다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건데 한번 대충이라도 개념을 익히고 나서 설명 어느 정도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고 바로 펌웨어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특정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든 영어로든 누군가 그거를 사용해 봤다라는 그런 특정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럴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애들 먹었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자면은 근데 준비 기간이 좀 없었어요. 저도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없다 보니까 급하게 좀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면서 웹도 좀 조사해 보니까 자료가 특히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그 확률은 한 80% 정도 돼요. 내용 자체는. 나머지 20%는 본인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카페에다가 방송하기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육 강의 수요 조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지금 한 달 좀 넘게 했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직자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지만 현직자분들보다는 좀 이제 막 입문하시거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시는 부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뭘 해드려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좀 올려놨어요. 하나는 이제 회로 강의고 하나는 이제 PCB 툴 강의인데 회로 강의든지 RT용 강의든지 그러니까 PCB 툴이에요. 툴 강의든지 지금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처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뭐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 특정 부분만 골라가지고 한 10분 이내로 짧게 짧게 강의를 계속 올릴 겁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다, 뭐 제너 다이오드다, 뭐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IC에 대해 사용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게 증명된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 사용할 때 이거 레퍼런스로 쓰셔라.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거고 알티움 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앞에서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이미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짧게 설명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리눅스라는 어떤 그러니까 OS를 올리기 전에 모든 단계가 PCB 설계, 회로 설계, 그 다음에 펌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펌단이라는 개념에서밖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원하신다면 펌웨어뿐만 아니라 회로 설계까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엔지니어를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도 하는 것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는 오프라인 강의 많이 했었는데 물론 유료로 했어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요. 공간
부분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1대1에 이렇게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로를 했었는데, 어, 해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알티움이라는 PCB 툴은 제가 이제 좀 여기 내용이 좀 길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PCB 툴이 점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뭐 오아캐드에서부터 뭐 파워 PCB, 그 다음에 뭐 패즈, 그 다음에 지금 막 넘어온 게 알티움이거든요. 제가 알티움을 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4년 전만 해도요, 알티움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뭐 PCB 툴 뭐 쓰세요 하면 저 알티움이 하면요, 그게 뭐죠? 라는 게 거의 99%. 근데 지금은 알티움을 쓴다고 하면은 알려달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뭐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수도 없이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이 알티움만큼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알티움 같은 경우 실제 현직자 분들이 좀 더 툴 더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툴도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막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알티움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기업들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대기업들은 100% 알티움을 써요. 대부분. 프로젝트 같은 거를 뭐 하거나 진행할 때 PCB로 알티움을 파일을 주세요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많이 찾으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회로 강의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강의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툴도 무료고 또 말도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알툼이라는 거는 제가 무료로 한 어떤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공부를 하셔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럼 제가 막 이걸 무료로 뿌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가 침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료 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툴 자체를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라 이런 거를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고, 어 알티움이 깔려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강의를 할 거예요. 하게 된다면. 그리고 11월까지는 무료로 계속 오픈할 겁니다. 근데 12월부터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알티움이라는 툴로 어떤 생계적인 어떤 분들이 컴플레인을 저한테 걸어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닫아버릴 겁니다. 왜냐면 무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료가 그게 좀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뭐 이렇게 제가 글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여기다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제 동영상으로 만약 하게 되면. 그래서 11월까지는 계속 업데이트 된 부분은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누구나 보실 수 있고, 12월 달에 만약 컴플레인이 없다면 계속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 페이지 자체를 유료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액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유료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10,000원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만약 10,000원을 이제 그 수강료라는 개념으로 내신다면 제가 계급을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계급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변경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떤 그런 분들에게 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도 엔지니어고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무료로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미리 공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고, 그럼 제가 할 게 많아요. 회로 설계도 해야 되고 마이컴도 해야 되고 리눅스 강의도 해드려야 돼요. 이제 커널단도 강의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내가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주시고요. 짧게 짧게 갈 거기 때문에 저한테 큰 부담은 없거든요. 어차피 뭐 2시간 하나, 2시간 10분 하나, 그게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대신 이 RTM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어쨌든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컴플레인 걸 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료로 할 거예요. 무료로 그냥 공짜로 누구나 RTM을 배우고 싶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제가 이거 강의를 하겠다고 이 방송하기 전 일주일에 딱 한 번 홍보 딱 한 번 하고요. 그 뒤로 홍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개념을 제가 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배울 사람이 알아서 찾아와야지. 제가 뭐 이게 뭐돈 들어가는 것도 돈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냐, 이게 좀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어차피 배울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다 오게 돼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중에 홍보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와가지고 그래도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학교 위주로 좀 홍보를 할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두고 볼게요. 우선은 글을 남겨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좀 의견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참조를 해가지고 진행할 건지 말 건지 그걸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여기까지고요. ADC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ADC가 이거 강의하다가 만 거예요.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ADC라는 툴 자체가요. 툴이 아니라 ADC라는 컨트롤러 자체가 PCB 안에 ADC 컨트롤러 하나가 여기 달랑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ADC 2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결국은 폴링 방식의 어떤 프로세서를 과정하기 때문에 코어가 하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게 이거 사용하고 이거 사용하고 이렇게 피드백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신호 입력 값을 동시에 읽어서 그걸 비교해야 된다는 입장이 됐을 때 빠르게 그리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되는 입장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요. 그게 하나의 옵션이에요. 옵션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ADC를 항상 실시간으로 읽어드리는 경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 타이밍에 때만 ADC를 읽어드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그걸 설명해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자료가 없는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신호가 들어왔어요. 특정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ADC 컨버팅을 해라 라고 하는 과정을 굳이 특정 ADC 안에 있는 기능을 쓰지 않더라도 인터럽트 핀을 통해서 신호를 받은 다음 이 신호를 받으면 ADC 컨버팅을 해라 라고 해도, 그러니까 펌단적인 개념, 그러니까 인터럽트라는 기능 하나 따로 ADC 기능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ADC의 기타적인 그런 옵션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냐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결국 이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죠. 굳이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 얘네들도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왜 만들 필요가 뭐 있나? 했는데 그런 경우죠. MCU라는 거는 집적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칩에 원칩화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애초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인터럽트 기능이 지금 이 코텍스 M3에는 16개의 외부 인터럽트가 있고 플러스 기타적인 게 4개가 더 있는데 플러스 알파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IO 전기 16개를 만약에 다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ADC의 특정 핀을 특정 구간에만 읽도록 하는 어떤 신호선이 없는 거죠. ADC 입장에서. 물론 ADC라는 기능 자체에 인터럽트 IRQ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ADC 동작해라 라는 IRQ가 있고 ADC가 다 끝났다 알려주는 IRQ도 다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ADC가 정지해 있다가 지금 들어온 센서가 읽어 하는 그 특정 신호를 읽어드리는 핀이 만약에 인터럽트를 다 쓰게 되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ADC라는 거를 읽어드리는 어떤 특정 타이밍에 대한 인터럽트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인젝티드 모드, 뭐 리가드 모드, 뭐 그런 거더라고요. 내용 간단하죠. 별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상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저번에 다 웬만한 기초적인 거 다 설명해 드렸고, 제가 읽다가, 그래도 이 내용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어차피 사용 안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쁠 거 없다 부분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다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DMA 부분은 DMA 파트를 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ADC 처음 설명 드릴 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막 인터럽터도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ADC기 근데 왜 인터럽터가 터져 있지? 뭐 타이머 원, 이건 뭐야? 이렇게 막 하다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갔잖아요. 한번 필요하실 것 같다면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결국 그겁니다. 이렇게 인터럽터 핀이 있어요. 인터럽터 핀이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터럽터 핀, 그러니까, 리가드 안에 있는 모드를 통해서 채널로 들어오는 거는 이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인젝티드라는 채널에서 사용하는 ADC 인터럽트는 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채널 자체를. 그리고 인터럽트는 무조건 채널 15만 쓸 수 있어요. 16개 중에서. 그리고 얘는 무조건 11번째 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막 딱 고정시켜버리면은 경우의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레지스터가 이 레지스터고,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하면은 요거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터럽터 딱 튀어버리면, 내가 만약에 이 모드를 썼다. 그럼 이 모드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이 모드에 대한 걸 쓰고 싶다 하면은 이거 읽어드리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ADC 자체의 인터럽트죠, 이거는. ADC가 시작을 하냐, 인젝트 인터럽트도 있고, 아날로그 와치독 이벤트도 있고, 이런 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제가 지금 한 말이 이해 안 되면 저번 주에 했던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내용을 들으시면은 그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그 내용은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인터럽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터럽트 필요한 경우가 왜 있냐면,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도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ADC를 읽다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쵸? 읽고 EOC라는 ADC 다 컨버팅이 끝났어요 라는 플래그 비트가 터집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이 플래그 비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요, 리셋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 컨버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 시트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린 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EOC라는 이 인터럽트 플래그가 항상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셋이 돼 있을 경우라면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줘야지만 그 다음에 ADC 컨버팅이 일어난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이 그림 자체가 여기 써있죠. EOC는 무조건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셋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 저번주에.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인터럽트 기능을 쓰기 위해서 해당 레지스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스캔 모드는 말 그대로 스캔 모드예요. 그 다음에 자, 인젝티드 채널, 그 다음에 오토 인젝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리가드 모드 자체가 트리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트리거네요. 말 그대로 보세요. 인터럽트가 터졌으면 인터럽트 터진 다음에 ADC가 리셋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SOC라는 어떤 특정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도 ADC를 컨버팅하는 시작점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맥스 레이튼시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최대 그 거리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모드인데, ADC라는 게 칩 안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럽터라는 게 왜 필요한지.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ADC 1 또는 2에서 인터럽트 트리거를 사용해서 센서 값을 읽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인터럽트 소스 자체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네가 사용하고 싶은 거 하나만 선택해 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DMA는 제가 DMA 파트 할 때 할 거고, 자, 듀얼 모드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ADC라는 컨버팅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ADC 컨버팅을 듀얼로 돌리고 싶으시면 무언가 내가 중앙에서 제어하는 마스터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거를 지배당하는 슬레이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ADC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ADC 두 개 달렸으면 ADC 1이 마스터, ADC 2는 슬레이브 입장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인젝티드나 리걸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터럽트가 터지면은 요렇게로 넘어가요. 요렇게로 넘어가는데, 듀얼 모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내가 듀얼로 쓰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게이트를 통해서 슬레이브도 넘어갑니다. 똑같은 신호가. 그래서 똑같은 신호를 듀얼로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다이어그램이에요.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젝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트리거 터진 다음에 컨버팅하고, 트리거 터지고 컨버팅하는 그 과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명한 내용에서 보충해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도예요. 타이밍도. 어 센서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와요. 근데 내가 읽어야 되는 타이밍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읽어드리는 시간이 1초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얘를 읽을 타이밍은 2초, 3초, 4초, 5초고요. 얘는 6초 때 읽어드려요. 그쵸? 자, 샘플링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링 시간. 이 샘플링 시간이 만약에 1초보다 짧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샘플링 시간이 2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하나 읽어드릴 때 2초 시간 먹고 2초 먹고 이렇게 2초 먹는데, 중요한 건 요 타이밍 되죠. 5초에서 6초가 둘 사이에 두 번 센서 값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샘플링이 2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번을 읽어드리지만 6번은 생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샘플링 시간을 앞에서 언급을 한 거고, 데이터 시트 상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어,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DC 클락 자체가 14MHz가 최대로 읽어드릴 수 있는 샘플링 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14MHz라면은 샘플링은 1.5 사이클이 하나의 샘플링 시간이고, 그 다음 샘플링 타임에서 샘플링 타임 플러스 12.5 사이클이 토탈적인 컨버팅 타임이고, 결국은 14 사이클이 되고, 결국 그거는 1 마이크로 세컨드가 된다. 즉 최대로 내가 MCU 내부에 있는 ADC 컨버터가 빠르게 샘플링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1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더 정밀하게 더 빠르게 샘플링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 ADC 칩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내부에 달려있는 거. 그럼 더 보다 샘플링 속도가 빠른 외부 칩셋을 사든지, 아니면 더 빠른 ADC 채널을 갖고 있는 MCU를 선정을 하든지, 그런 설정을 해야 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 읽다가 좀 이거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캘리브레이션 부분이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ADC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범위라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읽어오고 여기서 뭐 필터를 설계를 하고요. 그쵸? 필터를 설계를 하고 뭐 다 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3.3V라는 값을 읽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3.2.8V가 될 수 있고 3.25V가 될 수 있는 거죠. 변화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좀 보정시켜주는 기능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인데, 캘리브레이션 오리 온고잉 이 타이밍 때 보정을 처음에 한번 한대요. 첫 타이밍 때. 근데 여기 데이터 시스템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ADC를 사용할 때 처음에 세팅하는 그 순간에만 한번 캘리브레이션 그 세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세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처음에 보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보정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샘플링을 계산을 하는데 보정을 계속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정 2V 틀었다가 그 다음에 보정이 이거 그 다음 보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에러적인 어떤 샘플링 값에 대한 어떤 오차적인 게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밀한 값에 대한 그 범위는 어떻게 보면 오차가 많이 생기는 범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라고 많이 그 말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아까 사이클 부분 설명드렸죠. 사이클 결정을 할 때, 사이클 조정을 할 때, 샘플링 타이밍이 이렇게 있으면, 컨버터 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은 내가 읽어드리는 센서 시간, 실제 가져오는 이 샘플링 시간이랑,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해서 이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하다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데이터 시트를 읽어봤더니, 결국 ADC라는 어떤 특정 그 본적인 내용은 거의 변한 게 없고요. 만약 ADC를 사용하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ADC는 그게 다 끝입니다. ADC는 그게 다 끝이에요. 그럼 이제 펌웨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어쨌든 데이터 시트를 보고 코텍스 M3에 들어있는 ADC라는 기능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펌웨어는요 제가 우선 짜놨어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짜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오늘 이게 급방송이잖아요. 원래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못해서 오늘 6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어 펌웨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제 이런 데이터 설정 부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ST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소스 자체가 구조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레이터 설정을 뭐 AVR처럼 일일이 레이터를 건들면서 하는 방법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런 과정은 익숙하면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편리상으로 이렇게 함수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 함수 이런 식으로 쓰더라. 그리고 명칭 자체가 매우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꼼꼼하게 보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이제 특정 기능에 대한 어떤 그 설정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스 내용은 뭐냐면요. 저저번 시간 때 PWM 했던 소스를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DC 기능을 값을 가져오는데 값이 정확하게 가져오는지 그 값을 얼마 가져왔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디버깅 하는 방법에서 가져올 수 있긴 한데 근데 뭔가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강의를 UART 시리얼 통신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시리얼 통신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해서 시리얼 통신을 확인해버리면 물론 사용해보신 분들은 어떻게든 하시겠지만 나 진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거 뭔 멘붕이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ADC 값을 이게 눈으로 변한다, 값을 읽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한 건 PWM이에요. PWM. PWM 제가 강의를 분명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PWM과 ADC를 조합을 해서 ADC라는 기능을 내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는 방법을 펌웨어로 짜는 거예요. 소스 자체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자, PWM 평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ADC, 가변저항을 써놨어요. 가변저항. 그러니까 3.3V에서 0V 사이를 변할 때마다 이 두 TV, 이
변화한 샘플링 값에 맞춰가지고 이 듀티비가 변하게끔 제가 소스를 짜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DC가 변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값이 정확하든 안 하든 오류가 오차가 있든 어찌됐든 ADC 값을 읽어서 그거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선택을 했고요. 선택한 이유는 다시 뭐 앞에서 똑같은 말 또 하겠지만 인터럽트는 스위치, 뭐 LED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 ADC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레퍼런스 제가 쓰는 이 레퍼런스 보드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LED가 달려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칩에는 LED 칩이 나와 있는데 없어가지고 LED로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PWM 파형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물론 PWM 파형도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야 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고 방송에서 어쨌든 눈으로 확인하는 입장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스가 대충 어떤 식이냐면 어차피 소스 올려드릴 건데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컨티뉴 ADC 컨티뉴 ADC 샘플링 값을 계속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값을 듀티로 바꿔요. 그래서 타이머 PWM이 계속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 듀티비를 바꿔주면서 듀티 파형이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니까. 자, 이 부분은 타이머 부분이에요. 그쵸?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했던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 PWM 부분이죠. 제가 펄스 값을 기준을 2000을 놓고 프리월드를 4000을 해놓은 이유는 ADC가 12비트니까 4096이에요. 비트율이 4096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스 자체에서 제가 그냥 96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000개의 분해 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처음에 세팅했을 때 50% 구형파가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ADC 조절 값에 의해서 듀티비가 변하는 거를 보여주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듀티비가 펄스가 이게 듀티비가 나는 변화한 게 0부터 4000인데 주기가 4000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하다 말 거 아니에요, 그쵸? 에러가 뜨겠죠. 나는 변화하는 최대값이 4000이 아닌데 너 펄스값 4000 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니? 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줬고요. ADC 컨버팅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로도상에서 강의 녹화, 강의 자료, 하드웨어. 어, 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ADC 제로 여기 이제 PA 제로에 ADC 제로 ADC 1 컨트롤러에 대한 0 채널이 들어있어요. 데이터 시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드렸고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PA 제로가 자 ADC 1, 2 중에서 둘 다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1을 사용할 거고 나는 채널 제로가를 쓸 것이다 라는 걸 여기 연결해 놓은 거예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연결해 놨어요. 제가 여기 가변 저항이죠. 여기 가변 저항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 가변 저항을 ADC 1에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PWM 출력 포트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 놨고요. 가변 저항이 변하는 것도 오실로스코프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ADC 아날로그 모드를 설정을 하고 GPIO 포트 0번째에다가 GPIO A를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ADC 1에 대한 클락 넣어주고요. GPIO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ADC 디펜던트 모드가 있고요. 리젝션 이 다 모드가 있죠. 리갈드 모드 그쵸?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ADC를 디펜던트 모드가 뭐냐면 독립적인 모드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인터럽트를 쓰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ADC라는 특수 기능만 쓰겠다라는 기능이 인디펜던트 모드예요. 이게 궁금하다. 어떻게 따라가는지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자, 최종 초기화는 ADC 이니트라는 건데 ADC 모드에 있는 값이 어디 레지스터로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ADC 모드라는 값이요. 여기서 자
템프 레그 1 값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최종적으로 CR2라는 값으로 넘어가요. 그쵸? CR2라는 값으로 넘어가죠. 그럼 내가 레이터 2를 찾아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죠. 자, CR2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읽다 보면은 이거 비트 계산해보면 아시겠죠? 제가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 어딨어요? ADC 모드 비트가 넘어가는데 얘가 하이 비트잖아요. 그쵸? 하이 비트죠. 이 값이 결국은 얘는 여기 시프트 시켰기 때문에 얘가 하이 비트라는 거예요. 그쵸? 하이 비트이기 때문에 아래 여기 단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단에. 그쵸? 여기 단에 있겠죠? 그럼 하이 비트 쪽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 인디펜던트 모드가 과연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겠죠. 당연히. 어 이거는 싱글 모드냐 컨티뉴 연속 모드냐 이거를 설명드린 거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없네요. 디펜던트 모드가 CR1인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자 모드 자체 값이 0이네요. 그쵸?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변하는 값이 0, 1, 2, 3 그러니까 이게 8비트고 16, 17번째 비트 값이 변하죠. 그쵸? 그러면 CR2의 17번째 비트 값이 저거에 대한 비트 값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17번째 비트. 그럼 17번째 비트가 요거네요. 그쵸? 그러면 19, 17이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000 요건데요. 그쵸? 그럼 요거 아니면은 CR1에 대해서 17번째 비트겠죠? 17 여기죠? 여기 있네요. 그쵸? 000이니까 인디펜던트 모드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 듀얼 모드 셀렉션에서 독립적인 모드를 할 것이고 이거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설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으로 쓰겠다 라는 거를 설정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설정 부분이 자 스캔 모드 이네이블 할 건자 말 건지 그거 설정한 거 이것도 0 아니면 1이겠죠.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면 0 아니면 1이 뭔지 보는 거죠. 스캔 모드 값에 대해서 0 아니면 1이 들어가는 레지스터 아까처럼 방금처럼 찾으시면 되고요. 자 ADC external trigger convert non 그러니까 뭐겠어요? 목록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결국 뭐예요? 트리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쵸? 트리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데이터 비트를 오른쪽에서부터 쌓아 올리겠다. 정상적인 방법에서 데이터 값을 읽어 오겠다라는 거고 채널은 1이라는 값을 넣고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ADC 기본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요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왜 쓰냐면요 어 보세요 이갈드 모드 인젝트 모드 전부 다 인터럽트라는 기능이 쓰긴 쓰이는데 그쵸 쓰이긴 쓰이는데 어 ADC 컨버팅하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얘 아니면 얘죠. 그쵸 어쨌든 컨버팅에는 값은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ADC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쵸 여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 0에서 4 채널까지는 인젝션 채널에서 컨버팅을 하고요
16채널까지는 리걸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아니면 그러니까 뭐겠어요? 0부터 4까지는 공통적으로 리갈드에서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컨버팅에는 상관없고 여기에서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5번, 6번, 7번, 8번, 9번 채널에서는 무조건 리거럴 모드에서 컨버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ADC 채널이 0번째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컨버팅 하는 게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리걸 채널에 대한 컨피그를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인자값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첫 번째 ADC 채널 ADC 컨트롤러 번호,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랭크,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을 설정해서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ADC 1을 쓰고 0 채널을 쓸 것이고, 랭크는 그냥 첫 번째로 논다. 이 0으로도 첫 번째는 상관없어요. ADC를 하나 쓸 때는 이게 넘버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1로 썼고요. 샘플링 타임은 요 타이밍으로 했어요. 타이밍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읽어드리는 값이 어떤 주기 값으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샘플링은 이만큼 돼야 된다라는 그거를 정해주는 거죠. 이거는 어떤 값을 쓰든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제일 빠른 속도예요. 제일 빠른 속도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로 써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ADC를 이네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캘리브레이션은, 그러니까 ADC 처음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무조건 캘리브레이션 한번 하고 그 다음 하지 말아라는 부분, 제가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DC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를 하고, 캘리브레이션이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ADC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상태 비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야 너 이제 시작해도 돼 라고 시작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소스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없어도 되는 건데, 없어도 돼요. 이 부분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분명히 데이터 시트에 언급을 해놨잖아요. 보정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긴 해야 된다. 다만 ADC를 하는 초기화 과정 한 번만 하라라고 데이터 시트에 써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냐면 컨버팅 스피드라는 값을 계속 와이어문에서 읽어드려요. 인터럽트 쓰지 않았습니다. 읽어드리고 이 리드 데이터라는 함수에서 ADC 컨버팅 값을 가져오는데, 제가 4000까지 잘랐다고 했죠. 4000 이상부터는 그냥 4000 넘기고 그 다음부터 ADC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 데이터 값을 자 타이머 3 PWM인 2TB라는 CCR1 데이터에다가 넣어라, 변화시켜라.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주라고 제가 소스를 짜놓은 겁니다. 컴파일 했더니 이상 없고요.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도 이상이 없어요. 자,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고정이 안 되니까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자 위에 있는 게 그 가변 저항 값이에요. 여기가 0V고요. 위에가 가장 최근 위에 있는 게 3.3V입니다. 자, 가변 저항이 변함에 따라서 GTB가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ADC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끊기는 거, 이거 트리거 보드 맞아가지고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ADC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ADC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ADC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거를 눈으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ADC를 확인하시면 되고, 물론 저 PWM 파형에다가 LED를 깜빡깜빡 하셔도 LED 깜빡하는 그 변화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PWM 파형 자체를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빠르게 하시면은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좀 타이밍을 좀 느릿느릿하게 만드셔가지고 하시면은 ADC라는 특정 기능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인터럽트 부분에
핸들러가요. 여기에 꼽혀 있는 게 있고 핸들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번호로 찾으셔가지고 인터럽트 내가 쓰고 싶은 거 찾으셔도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DMA에 대한 인터럽트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부분이 만약에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쓰셔도 되고, DMA라는 건 있어요. ADC 여기 있네요. IRQ 핸들러 하나 있네요. 그쵸? 이 ADC를 내가 플래그 비트 어떤 걸 선택해서 ADC라는 IRQ 핸들러를 동작시킬래?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우선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나요? 아, 이해되셨죠? 예, 예, 예.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뭐 특수한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봐보니까 뭐 그닥 그렇게 엄청 중요한 기능 몰라도 되는 기능이어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혹시나 강의를 보시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저도 다음 주에는 제가 RCC 부분을 해드릴지 아니면은 저 뭐야 유압 시리얼 통신을 해드릴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RCC 부분을 해드릴 때가 되긴 했는데 좀 한번 보죠. 제가 좀 판단을 해가지고 뭐가 더 먼저인지 제가 좀 판단한 다음에 하고, 아마 유아트 통신까지 끝나면 바로 그때 DMA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부분을 할 거예요. 에스파이 통신이나 뭐 기타 캔 통신 뭐 이런 걸 할 거고요. 그 단계로 넘어가서 예 그렇게 할 거고요. 넘어가면 TFT LCD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TFT LCD부터는 아마 RTOS를 쓸 거예요. 아마도 그때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제가 어떤 거 할지 제가 말씀드리고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